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제 기준으로 나름 세트 구성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모아봤는데요. 같은 컨셉, 다른 제조사라는 주제로 구스마일과 코토부키아에서 발매한 에반게리온의 아스카와 레이의 엔딩 버전을 모아봤습니다. 레이와 아스카 하면 히로인들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이 완결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에반게리온 히로인들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인지도 투톱인 레이와 아스카가 꾸준하게 발매가 되고 있으며, 플러그 슈트의 디자인이 정말 특별할 게 없는 복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제품이 끊이지 않고 출시하다 보니 이제는 식상해질 때도 되었지만, 이렇게 장면 연출이나 컨셉 포징 등으로 차별점을 주어서 나름 신선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출시를 해주는 걸 보면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품들을 소개해보자면, 보시는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게 구스마일, 오른쪽이 코토부키아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코토부키아 쪽이 6분의 1 스케일로 구스마일의 7분의 1 스케일보다는 더 큰 모형입니다. 저는 포징을 보고 누굴 앞에다 둬야 할지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지만, 일렬로 세워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의 컨셉은 엔딩 버전에 두 히로인을 제품화한 것으로 작품 최후반부에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했었지만, 전체적인 장면은 처음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모형을 만든 제작팀의 해석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라이선스 모형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일러스트가 있다거나 어느 정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의 고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피규어를 즐기는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를 살펴보면, 코토레이의 베이스는 척박한 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암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에반게리온의 종착점인 골고다 오브젝트는 작중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된 걸로 보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불리는 가나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인 가나안을 이러한 암석으로 표현을 해본 게 아닐까 생각이 되며, 약속의 땅이긴 해도 가나안은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하늘 위에 신의 세계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푸른 보자기가 푸른 바다 혹은 푸른 하늘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레이가 그 위에 위치한 신의 세계에 있는 걸 표현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스레이의 베이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진, 누군가를 가둬놓는 목적처럼 보이기도 하는 실내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작중 레이는 자신을 마치 날개를 빼앗긴 새장 속의 새처럼 어딘가에 갇혀 있어야만 하듯이 표현하기도 하고, 순수한 영혼만으로 만들어진 때묻지 않은 생명체 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순수하지만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담아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레이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어떤 인형을 안고 있다는 것인데요. 코토레이는 어떤 감정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오묘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며, 구스레이는 무릎을 꿇고 인형을 보호하려는 듯이 감싸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이름을 날리던 예술작가들의 성모자상을 모티브로 따온 것처럼 보이면서 레이가 마치 작품 속의 성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는 레이의 포지션상 상당히 어울리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인형을 살펴보면 누더기처럼 보이는 외형에 츠바메라는 문자가 적혀 있어서 언뜻 보면 저주 인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레이는 신지의 어머니인 아야나미 유이의 복제입니다. 작중 스토리도 레이의 목적은 신지가 에바에 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레이가 안고 있는 인형이 초기 파일럿인 신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인형을 감싸고 있는 강보도 신지의 플러그 슈트 색상인 푸른색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누더기처럼 보이는 외형은 테이핑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장식처럼 보이는 몇 개의 수선핀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에바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동안 초호기가 크게 데미지를 입었을 때 신지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레이가 인형을 고쳤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추가로 경전 철신도 이 인형을 수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츠바메라는 문자는 토지와 히카리의 아기의 이름입니다. 작중 레이와 검은 레이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레이는 타인을 부를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긴 해도 언뜻 보면 제대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자주 보는 아스카를 2호기 파일럿 혹은 두 번째 아이 등으로 부르고, 검은 레이 역시 신지와의 책 에피소드를 통해 이름에 대한 개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장발레이가 인형에 츠바메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츠바메를 이름이 아니라 갓난아이
혹은 작고 연약한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제품을 살펴보면 몸체의 디자인은 동일한 플러그 슈트라서 두 제품의 디자인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발목의 표현이나 플러그 슈트의 주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출시 가격이 더 높았던 구스마일 쪽이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두 제품 모두 하이라이트 표현이나 입체감이 굉장히 세심하게 계산이 되어 흠잡을 부분 없이 깔끔하고 풍성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고, 코토레이는 투명 클리어 소재를 사용하여 머리끝이 투명해 보이는 느낌을 연출했지만, 구스레이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색 헤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두 제품 모두 많이 창백해 보이는 레이 특유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붉은 눈이 포인트가 되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전혀 다르게 묘사된 표정임에도 아우라가 느껴지면서 인형을 소중하게 대한다고 느껴지는 점은 동일한 것 같네요. 이제 아스카를 살펴보겠습니다. 코토스카의 베이스를 보면 아마도 LCL의 바다로 추정되는 해변으로 보이는데, 물의 색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양분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 이 베이스는 에반게리온의 설정 중에 하나인 반사도화라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반은 절반이 사도라는 이야기로 인간과 사도의 중간점에 위치한 에바 파일럿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스카는 조각난 암석들이 묘사된 베이스로 섬세하게 표현된 표면에서 정보량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조각난 암석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베이스 모두 에바와의 싱크로 보조 장치가 옆에 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에바에 탈 필요가 없는 세계를 나타낸 것인지 단순히 아스카가 에바에 타지 못하게 된 것인지는 각자 스스로 상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카의 몸체 조형을 살펴보면 두 제품 모두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어 보였고, 도색의 미스나 조형에서의 어색한 부분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레이 때와 마찬가지로 출시 가격이 더 높은 구스카 쪽이 디테일이 좀 더 정교했고, 고증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설정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안정적인 코토스카와는 대비되게 구스카의 경우는 바위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으로 다소 불안정스러운 자세에서 느껴지는 역동감이 엿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포징이 카오루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져서 이곳이 혹시 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컨셉이 같은 만큼 플러그 슈트의 찢어진 디테일도 살펴봐야 할 포인트인데, 양쪽 모두 묘사에 있어서 어색한 부분 없이 굉장히 준수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옷을 뚫고 나온 피부의 입체감 역시 섬세하게 마감이 되어 이 제품의 최대 특징이 되어 있었고, 제품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손가락의 디테일도 아주 좋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살펴보면 코토스카의 경우 왠지 미역줄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작중 마지막에 젖은 머리로 나오기 때문에 의도된 조형이라고 볼 수 있고, 구스카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휘날리면서 역동감이 느껴지게 조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우주라고 말해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더 우주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코토레이 때와 마찬가지로 코토스카는 머리카락을 클리어 재질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연출된 반면, 구스카 쪽은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레이 때는 별 느낌이 없었지만 아스카는 다소 아쉬운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레이와 세트 구성인 만큼 동일한 느낌으로 제작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을 살펴보면 코토스카의 경우 하늘을 바라보며 약간은 벙쪄있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 구스카는 웃는 얼굴로 몸에서 느껴지는 역동감과 함께 뭔가 밝은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느낌인데요. 코토스카의 벙찐 표정은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스카의 엔딩씬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스카의 웃는 표정은 잘 웃지 않는 아스카이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스카의 설정이라면 나중에는 이런 웃음도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구스마일의 아스카는 조형, 채색, 역동감, 그리고 표정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면서도 예쁘기 때문에 여기 있는 4종류의 피규어 중 가장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반게리온 히로인들의 엔딩 버전을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들입니다. 사실 코토부키와 아스카는 거의 의리로 구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개봉하고 제품을 실제로 봤을 때도 그저 그런 느낌이어서 코토레이도 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특유의 독특감까지 느껴져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스레이 구스카는 둘 다 예약할 때부터 기대했었고 첫 개봉 후에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한 가지 빼먹을 뻔했네요. 구스카는 베이스가 자석입니다. 이걸 빼먹을 뻔했네. 자석이라서 아스카를 올리면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스레이가 할인 중입니다. 저도 레이의 가슴 쪽에 약간 이염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의 도색 불량이 있어서 반품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출시하자마자 상당히 큰 할인을 하고 있어서 좀 의아한데요. 할인에 탑승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미아미에 들어가셔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